2020년에 앞서 정리해드린 6.17 대책 이후에 다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되면서 두 가지 금융 부분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잔금 대출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서민 실수요자 기준 중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한 사실입니다.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 잔금 대출은 경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는 순간 그 지정 지역에 맞게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0년 보완 조치로 2020년 7월 13일부터는 규제 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규제 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분들의 잔금 대출은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규제 지역 지정 전에 기 대출받은 중도금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다주택자 분들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꺼라, 여기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민 실수요자 기준 일부 완화인데요. 기존의 소득이나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 분들은 LTV DTI에서 10% 우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LTV DTI 기준을 10%를 올려주는 거죠. 이번 보완 조치 시행으로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투기지역 7천, 조정지역 6천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 투기지역, 조정지역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소득 금액 8천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규제 조치로 중도금, 잔금 치르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곧 잔금을 치르실 건데. 이제 곧 잔금을 치르실 건데 규제 조치가 발표되어서, 규제 조치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경과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즉시 투기지역에 맞는 LTV 규제 등 강력한 조치가 막바로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2020년 710 행정조치 발표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자나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분들은 잔금 대출 진행 시 규제지역이 지정되었더라도 지정 전 LTV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사업장은 착공신고 또는 재개발 조합원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A 사업장입니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9일에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2019년 2월 19일에 일찌감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19일 잔금일 전이지만 모집 공고가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주택자나 6개월 내 처분 조건부의 수분양자, 이미 분양 자격을 받으신 분들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전 비규제 지역에 맞는 LTV 70%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차주가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이면 잔금 LTV는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담대는 금지입니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의 경우만 6개월 내 전입,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기대출받은 금액,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죠.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양가 6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9년 2월 19일, 규제지역 지정은 그 다음에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계약금 10% 냈고 중도금 대출 40%를 적용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중도금 대출 2억 4천을 받아서 2020년 말경에 잔금을 치를 건데 2020년 6월 19일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담대 금지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중도금 대출은 잔금 시까지 상환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잔금 대출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정도, 여기선 중도금 대출이 2억 4천이니까 2억 4천까지는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규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출을 허용해 준 건 아니고요. 중도금 대출을 잔금 시까지 상환해야 되니까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가령 이분이 중도금 대출이 2억 4천인데 4천을 갚아서 2억만 남아있으면 잔금 대출은 2억 4천이 아니라 2억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배려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금융정책을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융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 규정을 위반하시게 되면 상환을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연체 정보가 등록이 돼서 신용등급이 하락되시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금융거래에서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연체 정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등재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권에서 빨간 줄이 가시게 되는 거라 금융권에서 사용 선고를 받게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싹불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세금이나 금융 면에서 속 썩을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나가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